네, 사회복지조사 방법론 7주차 3차시 시간입니다. 자, 우리 수업 시간에 7주차 우리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우리 했던 내용을 잠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용을 보시면은 제가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 물론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내용이지만 제가 어제 수업 시간에도 다시 한번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우선 연구 목적에 따라서 탐색적 조사와 기술적 조사와 설명적 조사로 구분이 되고, 탐색적 조사는 다시 하는 방법이 문헌조사, 경험자 의견조사, 특례조사로 그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시험도 준비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가 다양한 부분에서 많이 사용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잘 숙지하시고 그렇게 이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몇 번이나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리라 보고, 우선 연구 목적에 따라서 탐색조사는 예비조사라고도 하며 우선 연구를 시작하기 초두에 먼저 해야 될 그런 이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탐색적 조사는 당연히 하는 방법이 문헌조사는 단순히 그냥 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책을 비롯한 문헌이나 아니면은 논문 또는 학술지, 그리고 인터넷 그런 관련된 자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시면은 두 번째가 경험자 의견 조사입니다. 자, 경험자 의견 조사는 알듯이 전문가, 이미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능통한 이제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가서 문헌 조사를 토대로 해서 더 많은 자료를 얻고자 하는 경우, 또는 문헌 조사를 통해서 흡족한 이제 쉽게 말해서 정보를 얻지 못했을 경우, 그런 경우 다양하게 우리가 경험자 의견 조사, 즉 전문가 조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례 조사는 내가 연구하려 하는 그 분야의 연구 자료가 많이 부족하여 내가 연구하려 하는 이 연구의 내용과 가장 유사한 사례를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특례 조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문헌조사와 경험자 의견조사, 특례조사는 앞에 보이는 화면 내용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난 그럼 수업 시간 했던 기술적 조사, 여기서는 우리가 연구 목적에 따라 탐색 기술 설명으로 구분되는데, 사실 우리가 연구 방법론의 목적을 할 때 우리가 흔히 제일 앞에 보고 기술 설명 예측, 이 네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것이 제가 3월 초에 말씀드렸듯이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거라고. 그래서 기술적 조사는 여기서 두 번째 보시면은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하기 위해서, 즉 여기서 변수 간이라는 것은 두 변수, 말 그대로 원인이 되는 원인 변수와 그 원인 때문에 결과가 나타나는 이 결과 변수, 즉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에 관계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상관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기술적 조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상관관계가 있을 뿐이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 기술적 조사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폐암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담배 또는 식생활 습관, 유전적 요인, 자급 환경 이런 것들이 연관이 있어 보이잖아요. 이것이 상관관계는 있겠지만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설명적 조사를 통해서, 우리 3번 설명적 조사를 통해서 이제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은 그 다음 단계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관관계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어 변수를 선정하였지만, 즉 원인으로 독립변수로 만들어놨지만 그것이 인과관계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 조사는 상관관계,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것이고, 설명적 조사는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들을 이제 원인과 결과가 있는지를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구가 조사가 갈수록 더 퀄리티 있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그 다음에는 뭐 탐색 기술 설명에 대해서 간단한 이제 박스의 설명이 있었고요. 이제 세 번째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지난 수업 시간에 했었죠. 시간적 차원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했죠. 횡단 조사와 종단 조사. 자, 이거는 간단해요. 왜냐하면은 횡단 조사는 말 그대로 어느 한 시점에서 한 번만 하는 거예요. 한 번만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되지만 비용도 절감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어요. 움직임이 없죠. 시간이 없죠. 그래서 정태적인 성격을 가지면서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은 단점은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에 대해서는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만 하기 때문에 어느 한 시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점과 단점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횡단 조사하면 우리가 횡단보도가 제일 먼저 떠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횡단보도에서는 움직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언제? 한 번만 딱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녹색불이 들어왔을 때 그때 한 번만 딱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횡단조사는 한 번만 한다고요.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은 이제 종단조사. 종단조사는 횡단조사와 다른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말 그대로 한 번 이상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번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 번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움직임이 있겠죠.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태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한 번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설계도를 이제 말 그대로 연구 계획서나 어찌 보면은 실험 계획서를 짜야 되니까 한 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겠죠. 그리고 시간도 한 번 하는 것 이상으로 해야 되니까 시간도 많이 들 뿐더러 비용도 연구 비용이 좀 더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종단조사는 진짜 이 대상자가 또는 이 변수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변화 동량을 이제 횡단조사에 비해서 더 구체적이고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여러 번 하는 방법은 가장 대표적으로 동년배 조사와 패널 조사, 경량 조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동년배 조사. 동년배 조사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미 동년배와 패널과 경량 조사는 세 조사 모두 종단 조사의 하위 개념입니다. 즉, 이 세 조사는 다 시간을 가지고 여러 번 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종단 조사의 하위 개념이니까. 그런데 조금씩 차이는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구의 특징이 있으니까. 그래서 동년배 조사부터 보면은 자, 특정 인구 집단에 포커스를 두고 자,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 번 조사. 이건 당연하죠. 자, 그러면은 특정 인구 집단이라는 뭐예요? 흔히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사례를 들면은 베이비붐 시대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세월호 사건의 유가족들 뭐 또는 뭐 여러 가지 특정 인구 집단을 우리가 잡을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특정 인구 집단 이 사람들이 즉 베이비붐 시대 태어난 사람들이 노년기를 이제 맞이하잖아요. 이분들의 노년 삶에 대한 행복 만족도 조사. 이것을 2025년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하겠다. 이렇게 되면 뭐가 돼? 이건 동년배 조사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패널 조사. 패널 조사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동일한 대상자에게 여러 번 반복하는 것.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마시멜로 이야기.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마시멜로 이야기는 너무 잘 아시니까 그래서 마시멜로 이야기에 대한 사례가 이 패널 조사. 이렇게 보시면은 크게 어려움 없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은 경영조사입니다. 경영조사는 다른 말로 하면 추세조사, 추이조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자, 조사 대상자들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보시면 되는데 자,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 조사 대상자들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고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패널 조사가 다 똑같은데
패널 조사를 하다 보면은 이 대상자 상실이라는 위험성을 갖고 한단 말이에요. 횡단 조사처럼 한 번만 하고 끝날 거면 괜찮지만 동일한 사람을 가지고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 번 하다 보면 특히 시간을 이제 오래 두고 하는 연구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심지어 다른 잠적할 수도 있고 다른 나라로 이민 갈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경량조사, 즉 응답자는 달라도 된다는 것. 대신에 그 응답하는 사람들의 조건은 같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계명문화대학교 사회복지 상담학과를 졸업한 2025년도에 졸업한 50명의 앞으로 5년 동안 삶의 만족도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이걸 조사하려고 그러면은 잘 알듯이 올해 졸업한 사람들 50명 중에 10명을 이제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26년도에 조사를 했고 27년도에 하려고 보니까 2명이 이민을 갔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40명이 남아있잖아요. 연락되는 사람들이. 이 사람 2명을 다시 넣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조건은 똑같아야 됩니다. 계명문화대학교를 25년도에 졸업했다라는 그걸 전제 조건으로 하되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하는 거. 이거는 경량조사. 이렇게 여러분들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간적 차원에 따라서는 횡단, 종단 그리고 이 종단조사는 동년배, 패널, 경량조사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타 기준에 의한 분류는 우리 선생님들이 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타로 모은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은 이제 3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연구 목적에 따른 분류, 두 번째는 시간적 차원에 따른 분류, 세 번째는 이제 용도에 따라 분류하는 겁니다. 용도에 따른 분류는 첫 번째는 기초조사, 다른 말로 하면 순수조사. 이 내용을 보면은 자, 일반적인 지적인 이해와 그 습득 자체의 목적을 둔 겁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술을 많이 먹는다. 남자가 여자보다 담배를 많이 핀다. 조사를 해보니까 통계를 내보니까 남자가 여자보다 술을 많이 먹어요. 이런 결과가 나오면 이거는 기초조사입니다. 이 기초조사를 토대로 뭐를 합니까? 왜 많이 먹어요 남자가? 왜 많이 먹는지를 조사해보니까 이 남자한테 더 관대한 음주문화, 그리고 남자들에게 먼저 형성된 이 회사에서 직장에서 회식 문화에서 빠지면 안 되는 술 문화, 이런 것들이 접목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남자들이 술을 더 많이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연구가 나왔어요. 이거는 바로 뭡니까? 응용조사입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를 토대로 알아보니까 뭐가 나와요? 그 남자들이 성인병에 더 많이 걸리고 간암과 위암과 기타 등등의 암에도 훨씬 더 많이 노출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발전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식 문화도 바꾸고 술에 대해서 남자들한테 더 관대한 그러한 문화도 바꾸고, 그리고 술을 일찍 먹게 되면은 아무리 중독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예전에는 아마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아니면 제가 대학생 때쯤만 하더라도, 우리가 9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뭐 부모님이 신부님이에요 하면서 술과 담배를 청소년들이 다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신분증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뭘까요? 청소년들이 일찍 술이랑 담배에 대해서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남자들이 술을 많이 먹고 담배를 많이 피고 뭐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응용조사를 토대로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서비스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책과 서비스와 법을 시행한 다음에, 시행했다는 것은 예산이 투입됐단 말이잖아요. 자원이 투입되고 나면 그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그렇죠. 어찌 보면 효율성과 효과성이 발생돼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업을 더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학원을 가잖아요. 학원 갈 때는 당연히 학원비라는 이제 수강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게 경제 개념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투자 대비 뭐가 나와줘야 돼요? 그 결과물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는데 효과가 없으면 굳이 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요? 그래서 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평가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평가조사에서는 사회복지 정책이나 서비스나 기타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효과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뭐 하는 겁니까? 평가하는 겁니다. 근데 이 평가는
사회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서비스 관련된 분야에서 다 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집에 있는 뭐 공기청정기나 또는 비대 정수기 렌탈 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 대부분 다 뭡니까? 서비스를 받고 나면은 코디분이 왔다 가시고 나면은 한 번씩 뭐 랜덤으로 뭐 요즘에는 링크 주소 따라서 만족도 조사하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이 상담원이 전화가 왔잖아요. 서비스 만족도 대해서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서비스가 좋았는지 나빴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평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평가는 요즘 전 분야에서 다 하고 있다라는 거, 그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자료 수집 성격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자료 수집. 자, 이거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네 번째입니다. 제일 먼저는 연구 목적에 따라, 시간적 차원에 따라, 용도에 따라, 이제는 자료 수집 성격에 따라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로 구분됩니다. 양적 조사는 말 그대로 대량으로 양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정량화된 측정과 척도. 측정은 재보는 겁니다. 양적 조사, 내가 조사를 할 때 재봐야 됩니다. 내가 궁금해하는 거를. 재봤는데 그 재본 게 어떻게 돼요? 잘 재야 되겠죠. 그럼 잘 재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그에 맞는 정확한 도구가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도구는 그래서 뭐냐면은 척도. 척도라고도 하고 도구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적 조사에서는 설문지. 그래서 양적 조사는 그냥 설문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적 조사 대량으로 한 번에 100명씩, 200명씩, 300명씩 하려면은 한 명 한 명 만나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문지를 가지고 대량으로 뿌리면서 수거해서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첫째, 연구가 잘 되려면요. 그렇죠. 설문지가 잘 만들어져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정확한 척도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게 설문지라 보시면 됩니다. 질적 조사는 이제 만나서 하는 거, 면접 조사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대량으로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양쪽 조사를 할지 질적 조사를 할지는 연구자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연구하는 그 연구의 주제에 따라서 양적으로 해야 될지 질적으로 해야 될지가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대상 범위에 따라서 이 내용은 어렵진 않죠. 내가 조사하려고 하는 대상자 전체를 하는 것을 우리가 전수조사라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대한민국 인구 주택 총조사,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를 다 하는 겁니다. 5천만 명을 다 하기 때문에 커요 안 커요?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가능한 이유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어느 한 개인이 한다 그러면 가능할까요? 그렇죠. 시스템상으로도 전산상으로도 개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의 역량 또는 이 연구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연구 모형과 연구의 대상자 크기가 정해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 연구나 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겠죠. 단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연구하려고 하는 그 원래 집단, 그 집단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그러거든요. 모집단이 작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상담학과 2학년 A, B, C반 이러면 몇 명이에요? 대충 한 100명 조금 넘거든요. 그럼 100명 정도는 한 명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개인도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모집단이라고 해서 전수조사라고 해서 개인이라고 해서 전수조사를 무조건 다 못하는 게 아니라 전수조사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워요. 왜? 대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대신에 내가 연구하려 하는 그 전체 집단이 작은 집단이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표본조사는 당연히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샘플을 뽑아서 표본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 이게 진짜 이제 기타예요. 말 그대로 보시면은 기타 조사들은 뭐 사례 조사는 그 한 특정한 사례를 가지고 하는 게 사례 조사고요. 그리고 사례 조사에서 제일 두 번째 줄 보세요. 제일 마지막 칸 이 부분. 자,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유효한데 인과관계입니다. 설명적 조사. 여기서 요인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말하겠죠. 자, 그런 사례 조사가 있고 서베이 조사는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설문지를 가지고 하는 설문조사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서베이 조사라고 합니다. 현지 조사는 현지 가서 하는 거고요. 실험 조사는 당연히 관계를 밝히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이고요. 미실은 단위가 작고 거실은 단위가 크다. 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일단 봐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풀어봤던 문제들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죠. 자, 이 내용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잘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에 대한 설명도 보시고, 그리고 탐색적 조사에 대한 종류. 탐색 조사는 연구 목적에 따른 분류였죠. 탐색, 기술, 설명적 조사. 탐색 조사는 경험자 의견 조사, 문헌 조사, 특례 조사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뭐 종단 조사와 횡단 조사로 이제 이어지면서 종단 조사의 세 가지 또 조사가 뭐가 있는지 그 내용을 보시면은 뭐 위에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밑에 당연히 시간의 변화가 있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뭐 어떤 내용인지는 충분히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은 종단 조사에 대한 설명, 이건 수업 시간에 안 풀어봤죠. 우리가 이 부분을 제가 이제 모니터가 이제 끊는 걸로 아는데, 자, 종단 조사에 대한 설명은 종단은 시간이 갖고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횡단이 한 번이고 종단은 시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맞는 거는 종단은 여러 번 하니까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진 않겠죠. 그 시계열적인 분석적 조사에 적합하다. 이거 처음 들어보시는데 저 뒤에 가면 나오는 내용이지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시계열적인 분석. 시계라는 거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계가 있다, 시간이 있단 말이거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시간적 변화를 알 수가 없다. 과정에 따라서 여러 번 하는데 알 수가 없을까요? 그쵸? 자, 그리고 패널 조사는 종단 조사가 아니다. 패널 동년배 경량.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 종단 조사가 맞겠죠? 그리고 한 번에 광범위한 집단을 조사한다? 쉽게 말해서 여러 번 해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한 번만 하게 되면요, 그 시점에 한 번만 하기 때문에 여러 번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논문을 쓰기 위해서 설문지를 한 번에 300명, 500명 쓰잖아요. 이게 대부분 다 뭐예요? 횡단 조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학위 논문을 받기 위해서 하는 논문들은요, 석사, 박사 논문은 거의 99%가 다 횡단 조사입니다. 한 번만 설문지 돌리거든요. 학위 논문 받으려고 막 이렇게 몇 명을 대상으로 몇 년 동안 논문 설문 조사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종단 조사는 정책 보고서나 아니면은 학술지 논문이나 아니면 정부로부터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가 이 종단 조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연구 같은 경우는 종단 조사는 거의 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시간과 비용 문제 때문에. 뭐 이게 그리고 단위가 크다기보다는 이게 혼자 하기에는 조금 역량이 좀 이렇게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밑에 문제 보시면요,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보세요. 통계청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는 무슨 조사일까요? 무슨 조사이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지는데, 5년마다 실시한다고 했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계속 해서 그 변화를 보겠다는 말은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5년마다 한 번만 하고 말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2020년도부터 2030년도 동안 5년마다 6번의 조사를 통해서 그 변화를 알아보겠다면은 이건 시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종단이 되겠지만, 쟤는 지금 우리나라 인구 통계청에서 인구 조사는 5년에 한 번씩 하다는 뭐예요? 그냥 그 사실을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인구주택 총조사를 했죠. 결국 이건 뭐가 될까요? 맞아요. 그 해가 되면은 5년째 되는 그 해가 되면 그때 한 번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당연히 그렇죠. 저기 보이는 저 정답이 되겠죠? 자, 이 답은 4번입니다. 횡단조사. 그래서 아마 우리 선생님들이 이 영상을 보니까 한 70% 정도는 영상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물론 안 본다고 해서 결석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마지막 문제, 통계청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는 무슨 조사인지, 이게 답은 4번 횡단조사인데, 요거는 제가 시험 문제 그대로 내겠습니다. 영상 보신 분들만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우리가 화요일날 우리가 기말고사, 중간고사 시험을 치고 그 다음 회기에는 이제 우리가 구주차부터는 연구 문제와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꼭 해야 되는 이 변수 부분,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 외생, 억제 이런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가설 부분과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 시험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